금일 코스피 코스닥은 마이너스 5%의 대폭락이 나오면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 손실을 겪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호프는 어디 있을까?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이어가도 되는 것일까? 지금 이제 현금도 부족한 상황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시장의 반등이 크게 나와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이런 폭락이 나왔을 때도 살아남을 것인가? 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을 끝으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잇는 것이 아니라 이번 상황을 토대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가장 중심으로 봐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세력 큰 돈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돌파구가 없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토대로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요. 저조차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이런 감정 없이 찍게 되면 여러분들 힘 빠지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다 같이 어렵지만은 이럴 때 기운 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힘내서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힘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 같이 기운 받아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사이클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파동이 정말 크게 나오더라도 저는 이 박스 중심에서 파동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모형을 토대로 가장 큰 파동이 나왔을 때의 지점 바로 여기였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의 박스에서의 파동, 그리고 기존의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의 고점까지의 파동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만들고 나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의 저가와 그리고 저가를 딱 이어봤을 때 저는 이제 이 지점이 시장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 박스의 파동을 만들었을 때 바로 이 세 가지 보이시는 이 캔들 쌍바닥을 만들었던 이 지점이 저는 코스피의 가장 마지노선이자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근거로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이 가장 폭락을 했을 때가 20년도 3월이잖아요. 20년도 3월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구름전에 들어오고 감매도가 나왔을 때가 저점이 찍혔습니다. 근데 이때는 감매도는 나왔으나 여기 구름전에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가 추가적인 하락으로 전개가 됐을 때 이 구름전에 들어오는 구간이 진짜 많게는 최대치는 뭐 20%대가 넘지만 적게는 봤을 때 한 9% 정도, 지금 보이시는 이 회색선 구간까지가 가장 큰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9% 정도의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최저점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박스로 연결했을 때 그 가격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런 박스를 이었을 때 박스만큼의 파동이 나오겠죠. 근데 정확히 이제 이 박스 두 개를 합쳤을 때도 지금 보이시는 5,830선이고, 그래서 저는 코스피가 이 정도 선에서 좀 마감이 되면서 다시 한 번에 턴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돌릴 수 있는 근거는 앞으로 7월 30일까지 이제 빅테크와 삼성전자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되면은 당연히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논리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남은 기간, 이 7월 달에 10일 기간 동안에 이란과 미국과의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구간, 변동성이 축소가 되는 구간이라면 최근 $80가 넘어진 다시 유가가 하락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우려감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최근 이 1563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다시 한번 1479원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환율 안정화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매도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소폭 매수를 하면서 그동안 6개월 동안 매도만 했던 외국인들이 조금씩 물량을 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최저점이 오게 된다면 5,830포인트, 앞으로 약 9.4% 정도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시장의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구름전에 들어온 것과 감매도가 나오는 지점이 딱 9.4%가 빠졌을 때입니다. 그럼 요때 우리가 가장 큰 투매가 나올 수 있고, 이때 외국인들이 가장 크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패닉이 오고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요때부터 다시 시장을 돌릴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이 3단계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하셔야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여러분들 기존의 종목들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불과 뭐 한두 달 전만 해더라도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반등이 바로 나왔지만은 최근 매수를 했지만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포가 부른 이 치명적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폭락장에서 가장 흔한 본능이 손실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죠. 그래서 추세가 무너진 종목에 근데 중요한 건 자본을 투입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뭘까요?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도 절대 금지해야겠죠. 근데 반대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우리가 물타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내가 가진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면은 다시 한번의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시장이 저점을 가져가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부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타기라고 표현이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뭐겠습니까? 내 추세가 살아있는 걸 확인했으면 이제 투매 구간에서 아침마다 밤대 매매가 나오는 시점에서 돈이 들어온 종목을 가지고 적게는 5%에서 10%씩 누적을 하면서 기존의 손실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상쇄를 시키고 그리고 추후에 종목들이 해결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반등 양상에서는 추세를 이어가면서 불타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주력으로 좀 설명드릴 것들은 지금은 사실 이제 돈의 방향은 큰 문제가 없고요. 매크로적인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살려놓는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해서 좀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유한 종목들이 있다면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이제 추후에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우리가 물타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추세가 살아있지 못하다면 추세 무너진 종목에다가 현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렇게 5% 10% 수익을 누적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법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거를 판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세팅되어 있는 일반적인 차트로는 저도 식별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배열, 120선, 이와 관련된 200선, 이거를 이탈했다고 정배열이 깨졌다고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라 추세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는 지점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을 돌려놓는 지점이 추세를 시작을 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추세를 무너지는 지점은 두 개의 추세를 깨는 지점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 추세를 돌리는 지점에서 고점에서 하더라도 저점까지 깨지는 부분까지 이어가더라도 우리는 1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현대오토에 봐도 추세가 죽기 직전까지 조정도 나오고 고점을 만들면서 다시 하락을 만들기도 했지만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의 반전의 기회를 주면서 여기 고점에서 저점까지 30%를 넘게 하락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2.5배, 250%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추세가 깨지지 않은 지점이라면 다시 한 번의 파동이 나오게 되면 이런 큰 파동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지금 현대오토웨버는 추세가 다시 한번 좀 무너지면서 200선 구간까지 지금 이탈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결국엔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려고 하면은 200선을 회복시키면서 지금 보이시는 50만 원과 60만 원에 보이시는 이 추세를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올려놓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돌려놓다가 깨지고 다시 200선을 깨질 것인지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럼 지금 현대오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반등을 보였을 때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는지 돌려놓지 못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살려있는 종목은 O, 추세가 죽은 종목은 제가 X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정답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두 개의 추세를 살려놓는 지점이 바로 여기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추세는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버티면서 한번 여기를 깨졌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중간 지점에 추세를 돌리는 지점에 샀었어도 내가 추세를 이렇게 적게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40%가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으면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세가 살려있기 때문에 내가 고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로보스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스타도 이렇게 추세를 돌렸을 때와 죽었을 때가 명분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두 개의 추세를 돌렸을 때와 깨졌던 지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야 금방 깨졌네라고 생각하겠지만 두 개의 추세는 돌린 지점에서 이렇게 깨진 점까지 보더라도 이게 몇 프로 수익입니까? 100%가 넘는 수익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게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추세를 깨고 다시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으면서 단기적으로 파동이 또 크게 나왔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 개의 추세가 깨지면서 200선을 깨고 돌려놨으나 지금 실패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이 종목이 해야 될 거는 뭘까요? 다시 검은색 선으로 보이시는 이 200선. 200선을 다시 돌려놓는지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200선을 돌려놓고 8만원까지 간 다음에 이게 다시 탄력을 붙으면서 거래량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8만원 찍고 다시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갈 것인지 손절을 하더라도 일단 200선을 돌리는 여부를 확인하고 추세를 올려놓는지를 확인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대오토바이 로보스타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까요?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보단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딴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두 개의 추세가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두 개의 추세는 돌려놓던 바로 여기고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SK 하이닉스 내려가서 이건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이제 추세가 깨지는 지점이긴 하지만 여기를 버텨준다면 이 지점이 SK 하이닉스는 최저점 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지금 투매에 동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투매에 동참하면 이거 어떻게 된다? 네, 추세를 같이 깨는 역할로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매도에 매도를 부르고 투매를 동참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시장이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깨지지 않는 지점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가온전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전선 지금 추세가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추세를 돌려놓은 지점 이후에 추세를 아직까지 깨지 않고 있죠. 깨더라도 115만원 구간까지 깨져야 됩니다. 근데 15만원 구간까지 깨지더라도 이 종목 끌고 왔으면 몇 프로예요? 네, 100%까지 수익을 먹을 수 있었던 지점이었죠. 근데 지금 추세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가온전선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온전선 버려야 돼, 말아야 돼요? 버리면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아쉽게도 지금 200선을 지지받고 좀 돌리다가 실패하고 200선을 다시 이탈하면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이탈이 하락으로 전개되면서 최저점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조차도 추세가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은 지점부터 확실하게 깨진 지점은 여기였죠. 이거는 이제 NXT 거래에서 아침 8시에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기까지였죠.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점은 고점에서 이렇게 이어도 여기까지 이어도 이게 몇 프로 수익입니까? 200%의 추세를 먹을 수 있었던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최고점 라인에 있으면 이거는 뭐 500%까지 수익이 있겠지만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추세가 살아있으면은 다시 한 번에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더라도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지금 두산에너비티 주주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전력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다시 한번 200선까지 돌려놓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9만원 중반까지 일단 회복을 하고 추세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맞고 저항 맞고 내려갈 것인지가 핵심인데, 돌려놓으면은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에 추세를 바꿔놓으면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보유한 물량만 갖고 있고 여기다가 무한불타기 하다가 만일 이렇게 추세를 돌려놓지 못하면 이 저항 맞고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비중이 더 커진 상태에서 폭락을 하기 때문에 큰 폭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현대차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를 돌렸던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네, 완벽하게 돌렸던 지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돌려놓고 버텨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를 깼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깬 지점까지 고점을 해서 고점을 이렇게 딱 이어도 제일 적게 먹어도 70%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200선까지 깨면서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돌려놓으면서 200선까지 안착하고 다시 한번 50만원, 60만원 두 개의 추세선이 보이는 지점까지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지금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반등의 여력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몇 개를 봤습니까? SK하이닉스부터 가온전선까지 현대차까지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반등 나면 뭐부터 물타기 하고 불타기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 나오죠. SK하이닉스와 가온전선을 하고요. 현대오토, 로보스타, 두산 LBT, 현대차는 추후에 기회를 보면서 200선을 돌려놓은지 여부를 보고 나서 추가 매수해도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나오고 전략이 짜진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사막 콘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추세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자, 아쉽게도 잘 버티다가 오늘 이렇게 음봉을 하면서 추세를 깨버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돌리려면 10만원까지 안착을 시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세가 무너졌지만 아직까지 한번 흐름은 봐야 되는 지점인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였습니까?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던 지점에서 우리가 고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했어도 이게 몇 프로 수익이에요? 65%죠, 65%. 그러니까 여러분 추세 돌린 것만 사더라도 추세 깨지는 지점에 매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두세 달, 길면 6개월 기다려서 60%, 70%를 안정적으로 먹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콘덴서는 아쉽게도 지금 추세가 오늘로서 깨졌지만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가레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레인. 자, 기가레인 추세가 지금 무너졌습니까? 살았습니까? 자, 보시면은 이 종목 재밌죠? 두 개의 추세선을 문져놓고 200선까지 깼다가 추세를 돌리려니까 어때요? 지금 다시 한번 200선을 돌려놓고 추세선을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기가레인은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17,500원까지 구간을 돌려놓고 이게 핵심 매물이잖아요. 악성 매물이죠. 여기를 돌려놓고 여기서 안착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 우리가 물타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이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기가레인처럼 200선을 깨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리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돈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돈들이 들어오면서 진짜 앞으로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 추세는 상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가레인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가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0선을 깨고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죠. 가매도가 연장이 되고 있는데 추세가 무너진 게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럼 두 개의 추세선을 다시 놓았던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네, 지금 이 종목은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던 점이 여기였고요. 근데 두 개의 추세선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탈하면서 사실 이 종목은 여기를 깨면서부터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건 손절이 적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반대로 여기에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은 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고점을 먹을 수도 있었고요. 반대로 깨는 지점 하더라도 내가 손절폭을 여러분들 추세를 끄고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는 없잖아요. 깨더라도 내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손실 포획은 16%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세 매매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네, 손익비 개념입니다. 수익은 크게 먹을 수 있고 손실은 나더라도 적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이렇게 크고요. 반대로 깨지더라도 이렇게 다시 한 번에 하락으로 되더라도 16%에서 그냥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더라도 여기서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폭이 정해져 있고 반대로 수익폭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CNS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이 좀 더 예상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살려놓고 그리고 추세를 죽이는 종목들의 특징을 봤는데요. 근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다시 한 번의 폭등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결국에는 다시 한 번의 추세를 돌리는 과정을 거치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또 최근에 이렇게 한올반도체 같은 경우도 AI 기반 MLCC 시스템 개발 양산 협의 소식에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으로 최근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놓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최저 거래량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려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종목도 앞으로 추세를 돌려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 번의 파동을 만들면서 지금 지점이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반대로 추세를 유지하거나 돌리는 종목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좌절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차라리 추가 매수할 돈 혹은 내가 현금이 있다면 오히려 추세를 돌리는 종목에다가
기회를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과 크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뒤에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이야기할 때 사고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강통신의 폭등을 뉴스로 확인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훨씬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 할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정보를 아는 사람보다 자금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대한강통신을 샀어야 했는데 삼성전기를 놓친 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계좌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일까요? 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흔적은 차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천 개의 차트를 분석하면서 급등주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한 매물대로 흡수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패턴이 완성되는 순간을 세력 대장주 포착 신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대한강통신과 삼성전기 역시 이런 신호가 먼저 나타난 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가 뜨는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 안에서 실제 큰 자금이 움직인 흔적이 명확하게 포착된 종목이 있습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폭발적인 대세 상승 직전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유튜브에 대놓고 공개를 하면 단기 수급이 꼬여서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미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주지 않으니까요. 지나간 삼성전기를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오는 기회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판별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앞으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된다? 타격을 해야겠죠. 5% 10% 어떻게 구간을 공략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큰 돈이 들어오고 나서 다음날에도 올라가고 다음날에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세력은 개미를 떨굽니다. 이렇게 밑꼬리를 주면서 개미를 떨고요. 개미를 털고 나서 올려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사부조는 이렇게 세력들이 개미를 떨굴 때 나타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서 5%에서 10%의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최근에도 이 사부존을 가지고 매매하는 전략들, 이 종목들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코넥 테라피우틱스 7월 20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반등파가 한번 12% 정도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에다가 비중을 많이 태울 수 없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양수값일 때는 세력에 들어왔다가 이 술급이 빠져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은 나왔지만은 음수값일 때는 우리가 비중을 많이 태운다 안 태운다? 태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JW 신약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사부전 밑에 땄고 반등 한번 나왔죠. 자, 그럼 이 반등파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점 찍고 25%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25% 다 먹을 수는 없었겠죠. 최소한 우리가 절반만 먹어도 이게 몇 프로입니까? 12%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목표가 5%에서 10%니까 그래도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차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이렇게 일봉 차트에서는 윗꼬리 달려서 타점을 잡기가 정말 어렵지만은 분봉 타점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수급을 이용해서 사부전에서 매수해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크게 들어온 종목들을 특징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레몬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20일 날 이렇게 사부전에서 투매 나오고 반등 한번 나오죠. 그래서 이런 파동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을 하셔요. 장중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파동을 먹으면 이게 몇 프로예요?
10%짜리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운이 좋게 또 다시 사부전을 공격해서 고점까지 먹으면 이게 몇 프로예요? 16%죠. 근데 우리가 16% 다 먹을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절반만 먹어도 5%에서 8%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바닥에서 시장의 수급이 적게 나올 때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이렇게 사부전에서 공략을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이시는 종목은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로킷 헬스케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봉 차트상 돈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바닥에서 좀 돌리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공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음수값 쓸 때 장중에 여러분들이 대응할 때 음수값 쓰면 반등 안 나오죠? 근데 질질질 셉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자리, 세력들이 들어온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반등파가 역시나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저점을 찍고 다시 한 번에 사부전에서 고점을 이었을 때 이게 최대 맥시멈 뭐 20%인데 20%를 다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장중에 양수값이 내고 수급이 들어오면 우리가 반만 먹어도 10%를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거 일반적인 차트로 봤을 때 이거 왜 여기서 이 자리에 나와서 왜 공략을 했는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오고 나서 음수값으로 세력들이 빠져나간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음수값에서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장중에 시시각각 계속 양수값, 음수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려서 이 자리에서 잡아보세요라고 말씀드려도 사실상 장중에 갑자기 내일 음수값으로 봐지게 되면은 반등파가 나올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 장중으로 보면 되는 건데 굳이 제가 여러분들 가격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개위등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57,500원, 55,000원 구간에서 1차 매수 한번 해볼 수 있고요. 2차 매수는 이 52,500원에서 5만원. 그래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면서 양수값일 때 한번 반등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장중에 실시간 수급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한올 반도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보면 추세를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할긴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였습니까? 이 차트로 상으로는 이제 파란색 점선까지 돌리면 추세를 돌려놓으면서 강해질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올 반도체조차도 여러분들이 분봉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 차트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수값일 때 확실하게 이렇게 사부전에서 반등파가 크게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부전이 이렇게 양수값이 유지가 될 때 또 마찬가지로 반등하면 나오죠. 근데 이 반등파가 여러분들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서 여기까지 몇 프로예요? 몇 프로입니까? 11%라는 거, 11%. 근데 지금 이제 음수값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보다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이제 음수값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14,000원 정도까지 좀 내려왔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반등 탄력을 이용해서 사부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 내일도 마찬가지로 양수가로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눌림목 공각을 공략해가지고 파동을 먹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흐름을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일봉 차트상 이 종목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투매가 내려오고 올라갈 것 같은데 투매가 내려오고, 그래서 복잡한 차트지만은 분봉 타점은 제가 보여드린 사부존으로 잡으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7월 20일 화요일 날 이 두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설명드린 가격대에서 내려오면은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반등 파동 나오면서 계속 돌파가 되면은 이거는 매매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목 역시 장중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최근 금호건설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급등 뒤에 발견하느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금호건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다음 급등이
상승이 시작되는 경우는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은 반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어떤 종목은 인생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은 손실만 남기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눌림방 대응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사부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